얼굴에 그 홍조가 정말 심하게 올라올 때 보신 적 있잖아요. 이게 화장품에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에 거의 100%를 저는 다 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모르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어떤 피부가 썼으면 좋겠어요. 무작정 구매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림온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나 그 화장품 좋다고 해서 샀는데 별로야. 그거 진짜 유명한 건데 나한테는 잘 안 맞아. 아, 또 화장품 실패했네. 잘못 샀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 화장품 왜 샀어? 라고 물어보면은 이거 광고하던데? 이거 좋다던데? 요즘에 유명하던데? 이렇게 해서 구매하신 분들이 근데 역시 광고는 광고가 별로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들었던 생각이 생각보다 화장품을 고르는 그 기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리몬 구독자분들만큼은 화장품 쇼핑하는 데 있어서 절대 실패 없이 쇼핑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와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나면은 화장품 쇼핑 이렇게 하는 거구나, 화장품 실패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까지 붙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화장품 쇼핑할 때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 우선 첫 번째는요, 성분만 보고 화장품을 사는 경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성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화장품에서 성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히알루론산은 피부 수분에 좋고 시카 성분은 피부 진정에 좋고 이런 것들은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다만 이 제품이 성분만을 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화장품도요 마찬가지로 제형이 다 다르거든요. 내가 히알루론산 세럼을 하나 샀는데 물 타입처럼 떨어지는 히알루론산 세럼이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떤 제품은 이렇게 좀 점성이 있으면서도 약간 꾸덕한 제형의 히알루론산 세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랬었을 때 모든 피부에 이 제품이 잘 맞을까요? 그래서 대부분은 막상 써보니까 내 피부에는 안 맞아, 속건조가 더 잘 느껴져, 트러블이 났어, 나는 히알루론산 세럼하고는 맞지 않나 봐 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성분도 중요하지만 제형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쇼츠로도 간단하게 찍어놓은 게 있잖아요. 그걸 참고하셔서 나는 히알루론산 세럼 중에서 시카 세럼 중에서도 이런 제형의 세럼을 쓰면은 내 피부에 더 잘 맞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기준점이 되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뭘까요? 바로 두 번째는요, 피부 타입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생각보다 이거를 간과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게 화장품에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에 거의 100%를 저는 다 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한테 가끔 이제 인스타그램 DM으로 언니가 추천해주는 이 세럼을 썼는데 저한테는 아직도 속건조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피부 타입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하면은 저는 지성인데, 저는 트러블성 피부인데.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 쇼츠에 보면은 항상 댓글에다가 남겨놔요. 어떤 피부 타입에 더 잘 맞아요? 어떤 피부가 썼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자세하게 써놓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제품들마다요. 그걸 써놓는 이유가 그 피부 타입에 잘 맞으니까 그거를 썼을 때 실패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쓰는 건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언니가 이 제품이 좋대 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구매했다가 나한테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건성인지 중성인지 복합성인지 지성인지 트러블 피부인지 수부지 피부인지 이런 것들 먼저 파악하시고 화장품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저는 피부 타입 아는데 어떻게 고르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신 분들, 추천받을 때 이게 지성이 좋대 건성이 좋대 라고 하는 거를 영상에서든 아니면 그 크리에이터 분들이 써놓은 그런 설명글을 보고 이거 지성 피부 맞네? 나 지성인데? 라고 해서 그걸 체크해가지고 일단은 제품을 보러 들어가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리뷰를 보세요. 리뷰를 봐보면 쿨톤인지 웜톤인지 건성인지 지성인지 수부지인지 이거를 다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리뷰들이 써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지성인데 이 사람도 지성인데 이거 되게 좋다라고 하네? 잘 맞는다고 하네? 내 피부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면 나랑 맞겠다 라고 하는 거를 한번 추천받은 거를 이중으로 체크함으로 인해서 화장품에 대한 실패감도 낮춰서 구매를 하게 되면요, 이 화장품 사길 잘했다, 나한테 잘 맞는다 라고 하는 이 실패의 확률을 확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추천하는 거에 정말 열심히 설명글 써놓거든요. 시간 정말 많이 들여서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할 수 있도록 써놓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피부 타입 확인하시고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하신 후에 선택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구매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다음은요, 함량이 높다라고 해서 좋은 걸까요, 여러분? 고함량인 게 정말 좋은 걸까요? 이게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물성 성분들이 고함량으로 들어간 거를 정말 좋아하긴 하는데요. 특히나 기능성 성분들, 이게 몇 퍼센트 들어가 있다, 고함량이다 저함량이다, 저함량이 효과가 없겠네? 안 써야지? 고함량이 효과가 좋겠구나, 이거 무조건 써야 된다, 이런
기준이 되면 안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렇거든요. 좀 젊고 피부가 더 건강했을 때는 고함량 막 쓰죠. 얼굴에다가 써도 피부가 금방금방 회복이 되고 건강해지니까.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피부에 안 되는 거예요. 고함량을 쓰거나 잘못 쓰면 피부가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내 피부엔 안 되구나, 역효과를 내거나 피부를 민감하게 만들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자제하는 편이기 때문에 내 피부가 건강한 편인지 민감한 편인지 이거를 먼저 파악하고 쓰셔야지 무조건적으로 함량이 높다라고 해서 피부에 꼭 좋은 역할을 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꼭 나쁜 역할을 하는 거는 아닐 수 있다. 그 중에서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 의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화장품은요, 적은 함량이지만 피부에 매일매일 썼었을 때 큰 부작용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화장품인 거고요. 의약품은 피부의 상처의 치유나 재생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함량이 높을 수는 있지만 부작용이 날 수 있다. 장기간으로 쓰는 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의약품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쉽게 해서 얘기해 보면은, 우리가 피부에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뭐 피가 나거나 상처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 여기에 바르는 게 연고를 바르시지 우리가 말하는 이런 화장품 재생크림을 바르지는 않는다. 사실 의약품들 중에서는 연고 제형이라고 하죠. 우리 피부에 피막을 형성해주는 꾸덕한 제형도 있기도 하고, 피부의 상처를 치유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약간 막을 형성하게끔 끈적이면서도 쫙 밀착이 되는 제형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내 피부가 트러블성이나 지성 피부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제형들이 오히려 나쁠 수 있겠죠. 트러블이 더 날 수도 있고 모공이 막히는 경우도 있고, 정말 예민하고 자극이 심할 때만 그 부위의 국소 부위만 사용을 하지 매일같이 바르는 건 아니고, 실제로 얼굴 전체에 펴바르는 거를 그닥 그렇게 추천드리는 편도 아니기 때문에, 피부가 확 뒤집히면 이게 재생하는 과정에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재생력이 떨어지거나 피부 건강이 그닥 좋지 않아서 오히려 피부가 안 좋아지게 되는 케이스도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요. 내 피부에 잘 맞는 화장품을 꾸준하게 발라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피부의 재생이라는 거는 좋은 성분으로 피부가 치유되기도 하지만 피부의 수분하고 보습막을 잘 형성해주는 것만으로도 피부의 재생에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내 오늘 피부 상태에 따라서 수분감 더 많이 바른다든지 보습감 더 많이 바른다든지 이렇게 비율을 정해놓고 피부에 바르는 게 피부 재생에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은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모르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바로 화장품을요 2개 이상씩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데일리하고 나이트요? 이런 개념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탄력 크림을 쓰면 피부에 트러블이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지 분비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 위에서는 건조함이 생기면서 잔주름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피부에 건강한 보호막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보통의 탄력 크림에는 유분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가 평상시에 트러블이 나지 않던 피부인데 그 탄력 크림만 바르고 나면은 트러블이 생긴다. 내 피부는 역시 탄력 크림이 맞지 않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탄력 크림을 안 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 피부에 탄력 크림 맞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피부는요 다릅니다. 내 피부가 전반적으로는 건성 피부 타입을 띠고 있지만 어떤 피부에는 피지 분비가 많을 수도 있고, 어떤 피부는 수분감이 굉장히 부족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 전반적으로 건성에 가까운 중성을 띠고 있지만 그래도 화장품 잘못 바르거나 피부가 유분기가 좀 많다라고 했을 때 자주 올라오는 부위가 요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 화장품 테스트 하다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트러블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랬었을 때 제가 꼭 쓰는 방법은요, 첫 번째, 일반적으로 건성 피부에 맞는 세럼이나 크림이 있어요. 그 부위에는 요걸 바릅니다. 그냥 발라요. 근데 내가 유독히 항상 같은 자리에 트러블이 난다, 유분기만 있는 거 바르면 그 부위에만 트러블이 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위에만 피지 분비가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성 피부 화장품도 꼭 사놓거든요. 그래서 트러블성 화장품도 구비해 두었다가 그 부위 위에다가는 좀 더 라이트하고 겔 타입의 수분 크림이나 세럼 같은 거를 발라주고요. 나머지는 내가 원래 쓰던 화장품을 발라주면은 피부가 트러블도 나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피부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제 영상 같은 거 보면 얼굴에 그 홍조가 정말 심하게 올라올 때 보신 적 있잖아요. 그럴 때 무조건 저는 장벽 크림을 바꿔가지고 피부에 장벽 역할을 해줄 수 있게끔 이 피부의 민감도를 낮출 수 있도록 이 진정 크림을 바르는 걸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내 피부 타입에 따라서, 내 피부 특성에 따라서 마치 내 피부에 좀 처방하듯이 화장품을 바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해 두시면은 내 피부의 화장품에 대한 효과도 제대로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요, 여러분
화장품을 고를 때 첫 번째는요, 무작정 성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제형을 고르셔야 되는데, 이때 더 중요한 거는 내 피부 타입에 대해서 무조건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너무 의약품이나 고함량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나한테 맞는 화장품을 꾸준하게 잘 써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화장품을 고를 때 내 피부 타입하고 비슷한 사람의 리뷰를 꼭 확인하고 이중 체크를 하시면 내 실패 확률을 줄어들 수 있다. 마지막은 내 피부 건성이면 건성, 지성이면 지성에 맞는 화장품을 구매를 기본적으로 데일리로 쓰신 후에 내 피부가 뒤집히는지 피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화장품도 구매해 두시면 항상 꿀피부의 피부 타입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대 때부터 아마 화장품 살 돈을 그대로 모아두었으면 떼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화장품을 너무 좋아하고 화장품에 정말 파묻혀서 화장품 덕후의 기질을 가지고 지금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화장품 선택하는데 본인만의 기준점을 만들 수 있는 채널이 돼야겠다. 제가 막 추천을 해도 저거는 나한테 안 맞을 것 같아. 이건 나한테 맞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런 좋은 기준점이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생겼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